어이 브라더, 뭔 반응이 이렇게 건조해? 오랜만에 보는 형인데 너무 퍽퍽한 거 아니냐? 이 양반이 좀 정신을 좀 혼미하게 하시네 이거. 뭐 하는 거야 지금? 나 정확하게 그 눈빛을 너한테 읽었는데 인마. 야 488호 너지? 너나 잘하세요. 나 이대 나온 여자야. 난 저기 모히또 와가지고 몰디브나 한잔 하려니까. 평론가와 일반인 사이 매력적인 영화 미생들의 유쾌한 영화 잡담 시네마스타 시작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하겠습니다. 예, 여간 사회공헌 담당자 황대리입니다. 네, 메가박스 재직하고 계시는 황대리님 나오셨습니다. 황인지 대리님 나오셨습니다. 그만 얘기해요, 그만 얘기. 네. 네. 영화 미생 배준열입니다. 네, 배준현 감독님 나오셨고요. 네. 숙취로 인해 정신이 없는 성 작가입니다. 네, 성 작가. 네, 다시 오셨습니다. 네, 영화 만학도 김프로입니다. 네. 우리 게스트 이렇게 환영받기 쉽지 않은데. 뭐 댓글이 뭐 어마어마하게 막 달려가지고요. 제가 남자는 별로 환영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다 기대가 되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저희 넷이서 시국 특집. 저희가 이제 시국이 너무 어수선해가지고요. 그러니까. 영화 계속- 재미가 없어요. 실제로 재밌는 영화도 극장 없고. 안 간대요, 사람들이. 그 스플릿 이번에 나온 게 그나마 이번 주에는 제일 뭐 많이 나왔던데 한 50만 봤던가? 네. 뭐 하여튼 너무 그래가지고요. 저희도 영화 얘기만 생뚱맞게 계속 하고 있기가 조금 그쵸. 뻘쭘하기도 하고. 그래서 성 작가 계속 1, 2주 계속 숙취에 시달리고 있거든요. 계속 술을 붓고 있더라고. 아, 그것 때문에. 시국 때문에. 네. 뭐 핑계고 술 마신 핑계 잘생겼지 뭐. 술 한잔 하나 제대로 건졌네. 네, 아무튼 그래서 저희가 이번 주는 시국 특집으로 네. 각자가 돌아가면서 영화를 하나씩 추천을 해드릴 텐데 예. 요 시국에 맞는 내지는 뭐 이런 시국에 보고 얘기할 만한 네. 뭐 괜찮은 영화 하나씩을 추천을 하자. 어마어마한 스포일러가 포함될 예정입니다. 네. 그러니까 네. 그렇죠. 뭐 감안하셔가지고 맞습니다. 듣고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제가 굉장히 심하게 감기 걸려가지고 네. 지금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 목소리가 더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요? 약간, 이호팔공 느낌 덜 나네. 제가 이게 주말에 감기가 금요일이라는가? 목요일부터. 지난주 목요일부터 신호가 좀 와가지고, 네. 금요일날 심하게 앓고, 그 다음날 목욕 재개를 하고, 네. 네. 촛불질 나갔거든요. 네. 거기서 또 그냥 또. 그리고 갔다 와서 정말 완전 쓰러졌어요. 갔다 온 게 여파가 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에피소드 업로드가 늦었구나. 그래요. 거의 뭐 연일 지금. 네. 지난번 녹음할 때도 안 좋지 않았어요? 지난번에도 좀 조금, 지난주부터 하여튼 몸이 좀. 그러니까. 되게 멋있다. 나이가. 아니, 어수선한 시국에 몸 아프고 막, 좀더 아파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온몸으로 느끼고 있어. 그러니까요. 너무 묻어간다. 흰손 시국 안 좋다고 몸 아프고 술 각혈 마시고. 한번 하셔야 돼, 각혈. 배 감독님은 시국 안 좋아 살찌고 막. 그러니까. 자꾸 닭 먹고 막. 아무튼 그렇습니다. 제가 성작가에 못 끼어드는 아닌데 좀 배려를 좀 해줘요. 아니, 지금 술에 취해가지고 이상하게 웃고 있어. 아니 내가 없을 때 방송했었죠, 그죠? 네. 제가 막 뚝뚝 잘라먹고 막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해주세요. 저 지금 적응 중이니까요. 아니, 그때 얘기도 해야죠. 그래. 그때, 그래. 라우더 댄 밤즈. 그래. 네. 예. 황대를 만나서 얘기하고 싶다. 얘기 좀 하세요. 황대는 어땠어요, 근데? 좋았어요. 그래? 좋았대. 저도 좋은 영화라고 생각해요. 요 컨셉으로 말하구나. 야. 여러분들이 내공이 참 좋구나라는 걸 느꼈던 게 저는 보통 어려운 영화가 이렇게 오면 이게 어떤 영화지 제가 판단을 잘 못 내리겠거든요. 그래서 영화가 엉망인 건지 내가 아직 이해도가 떨어지는 건지 그거부터 생각하게 되는데 이 두 분들은 딱 보고 이거 봐라 이거 아니다 이렇게 결론을 딱 낼 수가 있잖아요. 저는 결론을 못 내는데 다행히 엔딩 볼 때, 엔딩 보니까, 이 새끼, 그 전까지 사실 잘 몰랐거든요. 그래서, 뭐지 하다가, 하다가 마지막 엔딩 보고, 그거구나. 엔딩이라면 그 할아버지 나왔어요? 네. 이상한 똥장면. 이 새끼 소설 쓰는구나. 막 이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사실 그 전까지 이렇게 나쁘진 않았고, 그냥 이런 마음은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말 하는지 알겠다. 그 정도? 누구랑 봤느냐에 따라서 많이 좌우될 영화일 것 같기도 지금 하고. 개인사가 있어가지고. 그래요. 예. 어떤 영화를 틀어도 좋을 거야. 아니, 몇 명 보지도 않는 영화인데, 이거 우리 딴 거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막 했을 때, 자기 이미 예매를 그분이 해놨다고. 원했을 수도 있지. 테리 오빠 소리가 잘 안 들리는데.
소리가 잘 안 들리네. 뭘 잘 들리는데. 아무튼. 자, 이번 주에도 후원을 해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네. 두 아들 엄마. 그리고 네. 핫도그니님께서 네. 후원해주셨어요. 그리고 황들이 화이팅. 아. 이라는, 뭐, 그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후원 얘기하기가 뻘쭘해가지고 제가 자꾸 소극적으로 했더니. 네, 적극적으로 황대리한테 해야죠. 혼났어요. 네. 자기 PR 시대예요. 그럼 황대리한테 드릴게요. 예. 황대리 후원 모금 시간. 오케이. 지금 시국이 많이 안 좋습니다, 여러분. 네. 저희가 미약 하나만 할 수 있는 건 저희의 역량을 모아서 시국에 어울리는 영화를 선정하는 그리고 영화를 소개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녹음 시간이 길어질수록 배도 고프고요. 담배도 필요하고. 네. 저희가 이걸로 화탄데 쓰지 않습니다. 저희 배를 채우는 데 쓰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후원해 주시면 저희가 살을 찌워가지고 이걸로 술은 안 마시니까요. 아, 그렇지. 제가 술을 안 마십니다. 술 못 마셔요, 저희가. 네. 네. 그래서 그래. 싫어요. 성 작가는 지금 입맛 다시는데 자기 돈으로 먹겠대요. 네. 저는 앞으로 한 달 동안 술 안 먹을 거예요. 정말? 갑자기 왜? 아니, 항상 하는 말이야. 캐릭터 이상하게 잡았네. 네. 자, 많은 그러면. 후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네. 어쨌든 많이 후원해 주십시오. 연말을 맞아가지고. 네. 연말연시 불우이웃도 온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불우이웃이요, 사실. 그렇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댓글을, 인상적인 댓글을 하나씩 네. 읽어볼까요? 성 작가님 댓글이 막 쌓였는데, 네. 성 작가도 하나 그거 넘어가 주시면. 찾아주세요. 저 이거줘요. 이거줘요. 팬미팅 한번 해요, 팬미팅. 그치. 내가 안 그래도 찾아왔어요. 본인이 안 할 것 같아서. 현캐는 사랑입니다님께서 네. 성 작가님 다시 게스트로 오시는 거 원합니다. 아, 네. 그래서 저희가 불러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무튼 그렇습니다님께서 네네. 이 단관을 다이어리에 적어두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쉽다. 네. 연말에 우리끼리 다른 행사는 어떤가요? 여러분 후원해 주십시오. 잘한다. 네. 사실 돈이 없어요. 네, 저희가 뭐 행사를 할 수 있을 정도는 안 되기 때문에. 네. 사기를 털어서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또 이야기할 게 있는데, 네. 우리 아까 밥 먹으면서 얘기했지만, 메가박스 극장 가서 저를 찾지 마세요. 직접 찾아가신 분이 있더라고요. 네. 제가 깜짝 놀랐네. 일단 제가 극장에서 근무하지 않고 네. 본사에 있는데 댓글 남겨주신 분이 만났다는 그 매니저분도 누군지 알겠어요. 아, 그래요? 제가 여러 피해를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를 찾지 마세요. 그래요? 네. 검색도 하지 마세요. 저를 검색하면 레이싱거리 한 명 될 겁니다. 아, 그래요? 네. 저를 찾지 마세요. 좋겠다. 찾아주는 사람도 있고. 감사한 마음이지만. 네.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제 이쯤에서 우리 무한대를 본 남자에서도 많이 등장하신 그분에 대한 댓글이 하나 나와가지고. 네. 승국이 동생? 시은이 20일 님이 아니구나. 1회부터 하나도 빼먹지 않고 듣고 맞네. 있는 연천 동생입니다. 아, 그렇지. 개인적으로 연천 없으니 더 듣기 좋군요. 이렇게. 이 친구는 S윤이 21님인데, 네, S윤이. 이름이 승윤이에요. 아, 승윤이라서 승윤이어가지고. S윤이군요. 그럼 나중에 한번 게스트를 모시든지, 이 친구는 이제 노래하는 친구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뭐, 노래도 하고 하거든요. 나중에 가서 노래도 한번 시켜야 되겠다. 우리 성 작가랑 꿀보이스 배틀 한번. 연천 까는 특집으로 한번 제가 그래요? 모셔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연천 얘기하세요. 지금 얘기할 거 있는 것 같은데. 그래. 없습니다. 진짜, 아유, 정말. 자, 그래서 이번 주는, 현 시국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이렇게 저렇게 영화로 풀어가지고 한번 해볼 텐데, 네. 일단 먼저, 네. 어떻게들 생각하십니까? 어떻게들 보고 계세요, 뉴스를? 네, JTBC 많이 봐주시고요. 자세한 내용은 거기 정리되어 있습니다. 뉴스를 재밌게 보고 있어요. 그래. 네, 시나리오를 써서 뭐하나 이런 생각하고. 요즘 크리에이터들이 너무 상상력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도 본인이 이렇게 느끼시기에 네. 제일 크게 와닿는 부분이랄까? 이런 것들이 다 각자 좀 다를 것 같은데. 네. 저는 아무래도 영화업계, 이렇게 영화 산업에 종사하고 있으니까 약간 문화와 관련된 그런 이슈들을 통해서 이렇게 많이 접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권, 정치적인 그런 판단들이 사실 피부에 좀 덜 와닿았다면 내 주변에 있는 동종업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직접적으로 영향이 미쳐져 있던 게 보니까 더 피부로 와닿는 게 있고. 근데 그런 줄 다 알았던 거 아니에요, 사실? 말만 그렇죠. 했죠.
말만 했죠. 예를 들면, 이런 얘기 있잖아요. TVN에서 여의도 텔레토비 때문에 위에서 싫어해가지고 없어졌다더라. 그래서 돈을 받겠다더라. 말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최순실 때문일지 몰랐지. 그게 그런 배경이었다니. 이런 황당하지. 생각을. 또 건너 아는 사람들의 직접적인 사례도 듣고 이러니까. 어떠한 스캔들보다 더 피부에 와닿는 요즘입니다. 저는 느낌이 개인적으로 안 들키려고 노력 정도는 좀 열심히 하다가 걸리면 화도 좀 내가 예리하게 낼 텐데 이거 좀 바람 피다가 립스틱 자국 그냥 화장대 위에 올려놓고 영수증 그냥 전시해놓고 있다가 걸려놓고 더 대담하게 이런 느낌? 그게 좀 치밀하게 하던가 너무 쉽게 멍청하게 대놓고 당당하게 하다가 걸리니까 그게 더 화가 나고 그리고 저는 요즘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를 자책하게 만든 것들이잖아요. 이때까지 우리가 이게 수면 위로 안 나와 있었을 때는 먹고 살기 힘들고 세상이 왜 이러냐 우리가 자책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이런 세상을 우리는 왜 못 바꿀까 아니면 내 현실은 왜 이런가 정말 열심히 더 하면 바뀔까 이게 다 자기한테 자책으로 돌아왔던 게 그게 아니고 그냥 다 나라 탓이었어. 이런 기분? 예. 그런 기분이 좀. 너무 진지하다. 들었어요. 우리 듣고 계신 성 작가님은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은 하야할까요? 지금 제 턴인 거죠. 말해야지. 그건 잘 모르겠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탄핵을 꼭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탄핵을? 네. 저 영화 얘기를 하러 나온 거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그런 선례를 한번 남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탄핵의 선례를 하고 있고요. 사실 뉴스를 처음 보고 이게 게이트가 터졌을 때는 워낙에 우리나라 뉴스가 초현실적인 사건이 많아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런 연장선에서 진짜 100%의 쇼크를 받지는 않았어요. 보면서. 근데 제가 주로 그런 걸 와닿을 정도의 감도로 느끼게 되는 거는 저는 트위터를 많이 하는데요. 트위터 보면서 며칠 전에 국민연금 관련한 얘기가 터졌을 때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하고 좀 차원이 다를 정도 특히 트위터 사용자는 좀 젊은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이 사람 특히나 90년대생 친구들이 이거에 대해서 특히 국민연금으로 인해 가지고 가야 할 복지 예산들이 다 삭감이 되고 했던 어떤 그런 이슈들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분노를 하고 거기 각자의 어떤 에피소드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진짜로 좀 마음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아프고 이게 절망의 강도나 분노의 강도가 거의 유례가 없을 정도로 되게 강한 수준이 아닌가? 그런 걸 좀 느끼고 있어요. 저도 생각하는 게 약간 좀 비슷하기는 한데 처음에는 이제 탄핵까지 걸리는 기간이 너무 길어서 그때까지 중간에 이제 뭔가 흐려질 가능성이 있고 어려움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뭔가 좀 지금 소위 얘기하는 질서 있는 퇴각을 하면서 이렇게 빨리빨리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다가 김두식 교수님이 써놓은 글을 사실은 좀 보고 생각을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나 생각했던 게 이런 때 하라고 만들어 놓은 제도가 탄핵인데 그거를 사용을 하는 것이 원칙인 걸로 자기는 본다. 어렵더라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 보고 그럴 수도 있겠다.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일종의 교육인 것 같아요. 이것도. 그러니까 전 국민에 대한. 조국 교수가 써놓은 트윗 보니까 대법관들의 성향이 그 대법원에 올라갔을 때도 통과되기 쉽지 않다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그리고 또 프로세스를 봤을 때 더 현명한 판단, 효율적인 판단을 내리는 게 좋을 수도 있지만 저도 성 작가 의견에 동의를 하는 게 선례를 남겨야 된다. 그래야지 이걸 바탕으로 해서 그 다음 정권을 잡게 되는 리더가 국민 무서운 줄 알면서 정치를 하지 않을까. 저도 이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 지금까지 하고는 조금 다르게 볼 수도 있는 게 아무래도 이제 법관들은 그래도 독립적인 하나의 기관이기는 하지만 정말 현실적으로는 영향을 받거든요. 다 눈치 보고 계산하고 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언론들이 막 하이에나처럼 달라들어가지고 막 물어뜯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옛날처럼 하기는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아무튼 이런저런 생각들이 많으실 텐데 그래서 가져온 추천 영화 1998
98년도에 개봉이 됐던 네. 웩더독입니다. 아, 네. 웩더독. 웩더독. 네. 뭐 두 편 다 얘기하나요? 네. 그리고 고래치는 강아지. 네. 웩더독과 스포트라이트. 네. 이건 올해 초에 이제 네. 개봉했던 영화인데 우리가 다룬 적은 없죠? 저희가 다루진 않았었어요. 스팟라이트. 네. 저희가 팟캐스트를 시작하기 전에 아마 개봉했던 영화인 것 같아요. 네. 작년 아카데미 작품상인가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작년 아카데미. 근데 많이 안 받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이게 큰 영화가 아닌데 아카데미가 나름 뭐 기능을 하는구나 싶었던 거는 보통 작품상을 주는 거에 있어서 영화의 사이즈랑 무관하게 이렇게 주는 경우들이 왕왕 있어가지고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우리도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 회에서는 얘기할 게 이제 언론과 정부에 네. 대한 얘기를 좀 요 영화들을 소개하면서 네. 좀 할까 싶은데요. 네. 웩더독은 보셨습니까 원래? 네, 예전에. 원래 옛날에 나왔을 때? 네. 성작가 개봉했을 때. 네. 저는 못 봤고 사실 네. 그 두 편 중에 웩더독은 못 보고 왔어요. 아, 네. 스포트라이트. 잠시 전혀 할 말이 없군요. 네. 황 대리는 어떻게? 이번 주에 우리가 추천을 하나씩 다 들고 오는 바람에 아니, 너무 볼 게 좀 많아. 많았어요. 그렇죠. 사실 네. 저도 못 본 거 있어요. 네, 저는 네네. 옛날에는 못 봤고 요번에 겨우 찾아서 봤습니다. 네. 어떠셨습니까? 그렇게 막 재밌게 본 거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요? 일단은 현실 상황에 비해서 너무나 약하고. 그래. 네, 그리고 뭐 이상하게 흥이 잘 안 나더라고요. 저는. 그래요? 그래요. 제가 기억나는 거는 어릴 때 TV에서 네. 어떤 권력과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할 때 항상 웩더독 이 자료 화면으로 많이 나왔던 기억이 나요. 네. 그 당시에는 그쵸. 뭐 네. 98년도에 왔어요. 제가 20년 만에 영화를 다시 봤는데 네. 추천을 하고 다시 봤는데 제가 잊어버린 것도 있고 네. 다른 영화하고 겹쳐서 착각했던 것도 있고 막 이렇더라고요. 그때 막 생각나는 것도 있고. 네. 근데 제가 그때 처음 영화를 봤을 때는 네. 재미없다고 생각했어요. 황대리 씨는. 그때는 오히려 네. 뭐 황당무계한 얘기를 들으면 말이 돼? 현실성이 있어? 뭐 이렇게 하면서 사실은 봤는데 네. 20년 만에 다시 보니까 너무 약하더라고. 진짜. 너무 약하더라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생각하면 네. 너무 약해가지고 야 그렇죠. 지금 우리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을 겪고 있구나. 네. 뭐 이런 생각을. 그 사실은 그게 20년 전에 만들어진 영화고 블랙 코미디잖아요. 네. 전 근데 너무 부러워요. 일단 어쨌든 어. 이 영화가 그때 그렇게 만들어질 수 있었다는 게 이거 원작 소설도 있었던 것 같은데. 네. 그게 뭐 우리나라에서 어떤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서 소설을 쓰고 영화화를 만들 때 어쩔 수 없이 풍자가 아니라 신파가 될 확률이 크잖아요. 우리나라 아직도. 네. 왜냐하면 우리는 현실에서 거리를 두기가 너무 힘드니까.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근데 얘네는 더 일어날 최악의 상황을 더 크게 상상한 다음에 그걸 미리 풍자해버리고 아니면 이때까지 있었던 일에 약간 빗대서 허구를 섞어서 그걸 과장하는 식으로 어쨌든 자기들이 이제 자정작용의 역할을 하는 영화들을 만들어내는데 네. 우리는 그게 못 따라간 거지. 그렇죠. 현실의 속도를. 그래서 좀 부럽다는 생각도 했어요. 저 최근에 그 게시물보다 이것도 봤어요. 그 괴물 2가 만들어지려고 했다면서요. 네. 1은 괴물이 한강에서 나오잖아요. 네. 근데 2는 청계천에서 나오는 거였대. 네네. 그래서 투자를 못 받아가지고 영화를 못 만들었대요. 그래요? 네, 그런 얘기를 뭐 풍문으로 그냥 게시물로 봤는데. 네. 우리는 그런 주장이 설득력을 가지는 나라인데, 뭐 미국도 지금은 트럼프가 난리지만, 적어도 이 영화가 만들어질 시기에 미국에서는 이런 영화도 만들어질 수 있구나. 그렇죠.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네. 간단히 설명드리면 97분이고요. 15세 관람가 98년도 9월 12일에 개봉을 했었고요. 베리 레빈슨이라는 감독인데 네. 필모를 찾아보니까 그 이후로는 뭐 그렇게 썩 유명한 영화는 없더라고요. 네네. 그 예전에 만들었던 영화 중에 좀 유명한 게 많죠. 그쵸. 이전 영화들. 퀴즈쇼나 아니면 맞아요. 그렇죠, 그렇죠. 굿모닝 베트남? 네. 굿모닝 베트남 이런 거 네. 봤어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이게 좀 이렇게 하다가 네. 요 이후로 2000년 이후로는 뭐 그렇게 네. 기억나게 있는 영화는 없는 것 같아요. 풍자 영화를 잘 만드는 감독.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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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스틴 호프만과 로버트 드니로가 주연이고요. 네. 앤 헤이시. 네. 뭐 보시면 아실만한 네. 배우인데 윌리 넬슨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나와서 곳곳에 네. 저 친구 나오네 뭐 이런 배우들도 있잖아요. 그 맞아요. 아역으로 나온 배우도. 커스니 던스트. 네. 그 아역이 커스티 던스트. 윌리엄 메이시 그 파고에 나왔던. 네. 네.
그분이 굉장히 멀쩡하고 안찌질한 역할로 몇 편 안 된 영화 중에 하나. 여기 CIA의 수장으로 나오는데. 그래, 저렇게 입히면 저렇게 멀쩡한 사람을. 뭐 이런 이게 느낌. 로버트 드니로는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 대해서 막 쌍욕하는 캠페인 영상에도 나왔던데. 이때부터 여전히? There's a crisis in the White House. What's the crisis? And the president's top advisors have been called together. Oh, jeez. The sexual misconduct occurred. 내용을 개괄적으로 설명드리면 대통령 선거를 12일 앞두고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백악관의 견학으로 온 걸스카우트 학생을 대통령이 이제 성추행한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은 지금 중국에 갔어요. 외교적인 일 때문에. 돌아와야 되는데 이게 빵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백악관 참모들이 이걸 해결해야 되니까 해결사를 백악관의 밀실로 이렇게 딱 불러온 거죠. 그래서 이제 백악관 밀실로 사람들이 딱 들어가는 장면으로 시작해가지고 영화가 시작이 되는데 미국 국민들한테 정말 생소한 알바니아라는 나라를 이제 적대국으로 막 만들어가지고 여기에 뭔가 폭격이 있을 것처럼 막 이제 시나리오를 막 써가지고 전쟁 발발 가능성,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북풍이죠. 북풍. 그렇죠. 북풍을 확 해가지고는 벗어나는가 싶더니 이게 싹이 안 가라앉으니까 헐리우드로 갑니다. 그래서 헐리우드 제작자, 영화 제작자를 찾아가서 이 더스틴 호프만인데 이 사람한테 이제 부탁을 해가지고 시나리오를 만들죠. 정말 전쟁이 막 일어나는 것처럼. 사실 이제 여론 조작을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이제 막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전쟁 장면을 실제로 막 이렇게 영화 세트에서 만들어가지고 막 방송을 하기도 하고. 근데 반대 진영에서 이제 요거를 이제 알아차리니까 또 2탄을 준비하죠. 그래서 막 라이언 일병 구하기가 이 전에 나온 건가요? 같은 해 나왔을걸요? 비슷한 애였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라이언 일병 구하기식에 억류된 군인이 하나 있는 것으로 또 소설을 써가지고 그 군인이 이제 이렇게 돌아오는, 뭐 나중에는 이제 막 그 영웅이 이제 죽어가지고 관이 막 와서 막 그걸 또 연출을 해가지고는 89%라는 압도적인 지지율로 대통령이 재선이 된다는 뭐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는 이제 그 블랙 코미디예요. 근데 굉장히 말이 많이 나오고 막 이렇게 현학적인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냥 화려한 액션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조금 별로일 수 있는데 요즘 우리나라 돌아가는 꼬라지하고 뭐 이렇게 빗대가지고 보면 야 쟤네도 어지간히 모여가지고 저렇게 했을 텐데 싶은 생각이 좀 드니까. 라이언 일병 구하기는 98년이네. 같은 해네요. 여기 제작이 97년에 됐으니까 거의 비슷한 해인데 비슷한 해 나왔었죠. 라이언 일병 구하기가 참 잘 맞는 영화예요. 그 당시에 이 전쟁 영화 이렇게 만들었어요. 웹도독 이 영화를 보면 일단 뭐 그냥 영화적 재미를 보자면 한 장면씩 등장하는 배우들이 지금은 엄청난 배우들이 많고 그렇죠. 그 전쟁 영웅으로 나오는 배우가 우디 해럴슨이라는 배우인데 우디 예전에 전 그 기억이 나요. 이 영화 처음 봤을 때 전쟁 영웅이라고 데려온 애가 우디 해럴슨이더라고요. 그게 딱 나왔을 때 저 좀 이상하다. 뭐 있다. 왜냐면 약간 상태 안 좋은 역할 많이 했거든요. 킹핀 뭐 이런 데서 그렇죠. 비슷한 거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 뭐 삐꾸가 나겠구나. 역시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영화 PD가 되고 싶으니까 여기서 영화 PD의 역할에 대해서 많이 다루잖아요. 커스틴 던스트가 아니라 서스틴 호프만 영화 PD 나왔는데 사람들 그때 인식이랑 지금의 인식이랑 별로 다를 게 없는 게 공개하잖아. 제작자가 뭘 하는지 모르잖아. 다 영화 만들어 놓으면 감독 거라 그러고. 그렇죠. 결국 그것 때문에 어그러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 저는 그 전면에 나서기 싫어서 그 PD가 되고 싶은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결국 그것 때문에 더스틴 호프만은 무너지게 되고. 하여튼 PD 제작자의 역할이 뭔지를 보여주는 어찌됐건 간에 역할에 대해서 잘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기획자라는 참 그게 말은 좋은데. 그렇죠. 그게 좀 그래요. 기획이란 단어만큼 사기 냄새가 불풀나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망하면 뭐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망하면 기획자가 무능한 거고 잘 되면 딴 사람 탓이야. 그러니까 나오지 않아. 그러니까 참 별론 것 같아요. 기획자라는 그 포지션이. 아카데미엔 기획상이 없지 않냐 이러면서 막 투덜투덜 나오고. 근데 사실은 작품상은 제작자가 받거든요. 감독상은 감독상이지만 그러니까 이 작품은 좋은 작품이다 했을 때 누가 대표로 나가서 받을 거냐 하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도 사실은 뭐 배우도 아니고 감독도 아니고 제작자가 나가는 네. 거니까 거기서 이제 인정을 받긴 하는데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돈 됐으니까 제가 받아야지 뭐 이런 취급을 받는 걸 수도 있고 네. 뭐 그렇습니다. 웩더독이라는 말은 개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는 뭐 주객이 전도됐다 뭐 이런 걸 지칭한 이제 경제 용어인데 네네. 흔히 지목되는 이제 얘가 신용 부도스와프 CDS 뭐 요게 이제 파생 상품이 결국 이제 현물 시장 뭐 이런 데 이제 영향을 미친다. 뭐 요런 걸 얘기할 때 이제 예를 드는데 네. 요거는 저희가 소개할 다른 영화에 또 나오죠. 뭐 관련해서 계속 나오는 성 얘기니까. 작가가 지금 빅쇼트? 네. 빅쇼트. 네. 목을 고르고 있네. 네. 아무튼 네. 그래서 저는 몰랐네요. 네. 그래서 저 어쨌든 요 영화를 보면서는 지금 청와대 네. 뭐 어저께 뉴스에는 또 그게 나왔잖아요. 뭐 압수수색하는 방법. 뭐 네. 이런 거 이제 이렇게 네. 민정수석실에서 이제 쭉 써가지고 문건을 만들어 놓고. 네. 그런 가이드. 네. 근데 이제 민정수석실에 그게 참 그래요. 그러니까 검사 배지 떼고 가는 거잖아요. 네. 돌아올 때 다시 검사로 돌아오는 거거든요. 네. 파견을 갈 때. 네. 원래는 그게 불법이라서. 불법이 아니라 그걸 안 되도록 돼 있어서. 현직 검사가 갈 수 없거든요. 아니, 뭐 국방부 장관이 이제 군복 벗고 가는 것처럼. 네. 그래서 이제 그 편법으로 그것 때문에 늘 말도 많았고. 네. 이제 박근혜 대통령도 공약할 때, 네. 그거 안 하겠다. 네. 현직 검사 파견 안 받겠다. 라고 했는데, 뭐 그런 게 있어. 그냥 하는 거지. 그래서 지금 뭐 현직 검사들이 거기 네. 민정수석 밑에 이제 다 이렇게 가 있는데, 그걸 작성한 검사들이 다 현직에서 난다긴다 하는 선수들이 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다 압수수색하고 맨날 특수수색 하는 선수들이니까. 다 알겠죠. 뭐 뻔하지 않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걸 압수수색하는 거를 지시했으니까 작성했을 텐데. 그렇죠. 야, 그거를 작성하면서 참 원래대로라면 네. 이런 걸 어떻게 합니까 하고 뻗팅기고 나와야 맞는데. 네. 네.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검사로도 못 들어가거든. 그렇죠. 근데 그거를 했어야지 안 했다고 마구 욕할 수 있나? 싶은 생각이 조금 들기도 하고. 그게 쉽지가 않죠. 그거를 하지 시킨 않지. 수석과 비서관과 대통령과 뭐 이런 사람들이 그걸 당연하게 알고 시키고. 네. 시키는 것부터 잘못된 건데. 그렇죠. 그거를 받아서 한 그 사람한테 이걸 해줬다고 막 검사라고 욕할 수 있는 건가? 는 생각이 또 퍼뜩 들기도 네. 하더라고요. 네. 사실은 그러니까 결국은 일이 잘 돌아가는 곳과 일이 제대로 못 돌아가는 곳을 보면 실무자에게 어느 정도의 나중에 책임이 전가되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잘 안 됐을 때 네. 사실 실무자가 아무것도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데 나중에 잘못되면 실무자가 모든 잘못을 덮어쓰는 조직. 그러니까 건강하지 않은 조직이잖아요. 전형적인 예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아무튼 웹도독에서는 그 내부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시나리오를 막 네네. 이렇게 쓰는가를 보여주는데 실제로 영화 만들 때 그렇게 합니까? 앉아가지고 막 얘기하고? 뭐 그렇게 많이 하죠. 지금 방에서? 예, 뭐 여러 명이 막 이렇게 아무 말 대회를 하죠. 아무 말 대회를 하다가 뭔가가 나오는 건데 전 그게 이제 잘 드러난 장면이 그 가수 있잖아요. 포크 가수. 그 사람. 처음에 근데 아무 가사로 아무 멜로디 혼자 막 짓거리잖아요. 전혀 이들의 대화에 섞이지 않고 뭐 하나 던져준 거 가지고 그러다가 근데 마지막에 나온 노래 보면 노래 좋지 않았어요? 그러니까요. 좋잖아요. 옛날 생각나면서 좋더라고. 네, 맥락도 생기고 되게 좋은 노래를 만들어놨잖아요. 네. 근데 그 중간의 과정은 얘는 도대체 뭘 하고 있나 싶은. 그쵸. 그게 이제 그러니까 어떤 창의력에 방해를 받지 않는 시간이 주어진 건데, 뭐 그런 건 또 재밌더라고요. 저는 궁금했던 게 그걸 보면서, 물론 이제 안에서 시나리오를 쓰는 사람들이야. 네네. 저렇게 이제 시나리오를 써가지고 막 지시도 하고. 네. 근데 한편으로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야, 쟤네는 능력이라도 있으니까, 네. 저렇게 시나리오라도 써서 던지지. 근데 지금 이 선수들은, 다행스럽게도 무능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다 까발려져가지고 민낯이 드러난 거기는 한데. 그렇죠. 그럴 능력도 안 됐던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죠. 정여로가 말을 진짜 잘 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치. 역대급 기수였어. 전 세계 역사상. 그랬다면 우리 더 불행해졌을 수도 있지 않을까? 정말. 그치. 네, 그럼 뭐 진짜 그런 느낌이죠. 무슨 소년제 뭐 이런 급으로 키웠을 거 아니야, 막. 네, 그렇겠죠. 김연아 같이. 막. 네. 갑자기 너무 불행한.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의 시초가 사실은 정유라가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네, 그렇죠. 걔가 정말. 못했기 때문에 이 난리가 일어난 거 아니야, 사실은. 근데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어요. 환경이 그렇게 주어지고 밀어주면
퍼센테이지 잘하죠. 잘하잖아요. 잘하는 애들이 보통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애들은 안 들키고 해먹고 있잖아요. 뭐 그걸 보면 또 그게 더 불행한 건데 사실. 그러니까요. 오늘 방송 불행하네. 근데 저는 다른 포인트에서 좀 무서웠던 게 막 블랙 코미디로 계속 가다가 로버트 드니로가 근데 처음에는 이 말을 웃기게 했어요. 그 커스틴 던스트가 얘가 이제 알바니아 소녀로 처음 나와가지고 매니저 없으면 안 되는 뭐 이런 계약서 써라 뭐 할 때 나 이거 나중에 나의 이력서에 써도 되냐? 절대 안 된다. 아, 이거 이력에 도움이 되는데 전국 방송 되면 하면 되냐? 어디 방송 되냐? 사실은 네가 이걸 했다면 아무도 알면 안 된다. 그렇죠. 알면 어떻게 되냐 했더니 로버트 드니로가 그러면 somebody will kill you. 이런 그때 웃겼어요. 그렇죠. 그때 웃겼는데 그 뒤로 계속 그 말이 뭐 엘리베이터 타고 오다가 자기 측근들끼리도 그 얘기를 하고 결국은 그래서 그 일이 일어나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까 김프로님이 말씀하실 때 그 문건을 현직 검사에서 민정수석실로 가서 이걸 한 분들 혹은 뭐 여러 곳에서 어쨌든 이런 거대한 불합리한 비리를 저지를 때 실무자들은 죽을 수도 있다는 거. 그러다가 입막을 그렇죠. 당하려고. 네. 근데 처음부터 그걸 기획한 사람들에게는 그게 그 정도의 큰 일이고 심각한 일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 그냥 같이 얽혀들어서 바람발 들여놓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고찰 없이 각오 없이 그 나선에 오를 수도 있다. 저는 그게 되게 무섭게 느껴지더라고요. 잘못했으면 커스틴 던스트가 죽었을 거 아니야. 걔가 딴 데 가서 말했으면. 그렇죠. 아무도 모르게 묻었을 거 아니야. 뭐 그런 게 그리고 실제로도 일어나기도 하고. 뭐 거기서 오는 약간의 소름 끼침. 이 정부 들어서도 사실 꺼림직한 게 사람들이 그렇죠. 죽어나가는 게 많아가지고. 마티저 생각도 나고 저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우리가 상상하고 뭐 하지만 이게 이제 다 밝혀지지 않았으니 우리의 상상력이나 뭐 이런 걸로 이제 치부되는 일들이 있는데 근데 그들이 그럼 모두가 그걸 각오하고 이 일에 목숨을 걸고 달려들었나 생각해보면 그게 아니라 그냥 잘린 꼬리가 된 거잖아요. 오히려 그런 게 되게 무섭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무튼 이런 정부의 음모 관련된 뭐 이런 것들을 비교적 가볍게 그냥 한번 보실 수 있는 영화 같아서 액도덕을 추천을 해드리고요. 정말 재밌겠네요. 근데 영화가 정말 전 되게 재밌게 봤어요. 예전에 볼 때는 사실은 좀 있는 척하면서 본 것 같아요. 제가 느낀 것보다 훨씬 더 재밌다고 말하고 다녔던 것 같은데 지금 봤을 때는 진짜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영화가 재밌다가 아니라 되게 섬뜩한 지점이 많은데 많아요, 이걸 그렇죠. 영화적으로 너무 잘 만들어 놓은 게 그 예술가들이 모여가지고 정말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고 거기다가 어느 지점에서 자기들은 이게 상투적이라는 것도 알고 있는데 밀어붙이는 지점도 있고 거의 완벽하게 균형 감각이 있는 확 엄청난 팀들이 모여가지고 장난하듯이 이걸 한단 말이에요. 약간 듣다 보니까 약간 SNL 같은 거 만드는 뭐 작가팀 그런 쇼 만드는 팀 약간 비슷해요. 그래서 막 지르는 건데 거기 이제 동력이 주어지고 쩐이 이제 들어가면 얘네는 그때는 여기에 대한 선악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작품의 피날레를 어떻게 하면 정점을 찍을 수 있을까만 생각한 거야. 그러다가 근데 지가 잘린 꼬리가 될 거에 대해서는 생각 못 한단 말이죠. 근데 드니로는 정말로 침착하게 그 뒤에서 한 발 뒤에서 다 보고 있거든요. 오히려 허술하게 보이는데 나중에 알고 보면 이 사람이 와 되게 무서운 사람이구나라는 것도 느껴지고 각 분야의 최고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장난하는 것처럼 말도 안 되게 막 툭툭툭툭 하다가 이거를 만들어내는 거는 진짜로 기깔나게 만들어내니까 그게 대중한테 실제로 먹히고 그게 여론을 어떻게 이렇게 형성해 가는지가 보이니까 그런 면에서 근데 물론 20년 전 영화라 다 브라운관이고 컴퓨터도 브라운관이고 막 이렇게 영화 편집하고 CG 하는 거 보면 진짜 약간 지금 보면 되게 유치한데 맞아요. 그래도 하여튼 뭐 나름대로 말이 되게 만들어놨어요. 제 기억에 그 CG 막 합성하고 하는 장면 봤을 때는 전 그게 거의 판타지로 봤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그게 그러니까 말이 안 되게 그러니까 그때 기술로 거의 구현도 안 되는 정도의 오버해서 보여주는 거라고 느꼈는데 지금 보니까 오히려 좀 더 짜치 지금 하는 것보다 더 이상한 너무 짜치게 기술이 너무 많이 발전해가지고 그러니까 뭐 그런 걸 다시 볼 수 있었어요. 보니까 되게 그냥 보통 영화가 아니더라고요. 안 보신 분들은 한 번씩 찾아보시면 어떻게 찾아봐야 돼? 이게 비디오방이 없으니 비디오를 빌려볼 수도 없고
이게 뭐 어떻게 막 찾으면 들어주시는 분들 알아서 잘 찾아주세요. 저희가 걱정하지 않아도 보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알아서 잘. 웩도독 WAGTHEDOG. 네, 웩도독. 웩도독. 난 걱정하고 그래서 여러분도 다 그렇게 보셨잖아요. 저는 이거 이제 필름으로 보고. 간만에 영상이 꺼내가지고. 별걸 다 걱정하고. 제 영상이 손으로 돌려면서 봤네. 자, 이게 이제 정부 쪽에서 어떻게 여론을 만들어가는가에 대한 영화였다고 하면, 네. 다음 영화는 이제 언론. 네. 요 감춰진 것들을 어떻게 파헤치는가. 이 파헤치는 거에 있어서 좀 묘미, 내지는 재미, 뭐 통쾌함, 이런 거를 주는 영화. 그건 뭐 단연 스포트라이트 아니겠습니까? 스팟라이트. 네. 맞습니다. 올해 초에 이제 개봉한 영화인데 128분이 꽤 길어요. 네네. 근데 뭐 그렇게 길게 안 느껴지게 그냥 쭉. 그렇습니다. 대단한 액션이 있는 것도 아니고. 김프로님 진짜 좋아했을 법한 영화인 것 같은데. 좋아했죠. 네. 아주 좋아했어요. 김프로님 이런 영화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네. 아카데미 상 받는 이런 영화 좋아한다. 네. 그냥 기자 나오는 거 좋아해요. 그러니까 기자가 나오는 영화를 보면 특히나 우리나라 작품들에서는 모비딕이 그래도 조금 볼만했던 건 같은데 나머지는 다 너무 뭔가 그거 어땠어요? 황우석 사건 다룬 그 영화는 어땠어요? 제보자였나? 별로였어요. 네, 별로였어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아직 거기서 거리 유지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디테일이 너무 떨어져. 디테일이 너무 떨어져. 그래서 취재하고 뭐 이렇게 만드는 거에 디테일이 너무 떨어지니까 근데 이거를 보면서 야, 그 디테일들을 다 살렸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우리 헐크 형님 막 소리 지르잖아. 와가지고 막. 근데 그 위에 사람은 충분히 이해하고 자기도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지만 한 발 죽이잖아요. 그런 싸움이 팀에서 항상 있거든요. 밑에 애들은 거친 막 갖고 와가지고 이걸 왜 안 쓰냐고 막 들이받고 소리 지르고 막 하는데 그 위에 단계 사람은 이거를 본인도 똑같이 찾아내면서 막 윗사람한테 싸우는데 근데 수위 조절을 하거든요. 너처럼 계속 날뛰면 안 돼. 하면서 이렇게 딱 제보자에도 같은 장면 나오는데 떨어져 리얼 진짜 그냥 연기를 못한 거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서는 그 아주 작은 디테일들이 다 느껴져요. 그리고 이렇게 뭐 수첩을 들고 있다가 적지 말라고 그러면 이렇게 보여주면서 뭐 안 적거나 뭐 이런 디테일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거 그 제보자들이나 되게 신경 쓰거든요. 그렇겠죠. 카메라에 찍힐까 녹음될까 이 수첩 적는 것도 집어넣으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더 뭔가 좀 짜릿했던 거는 나갈 때 그러잖아요. 내 이름 안 썼으면 좋겠다고. 내 안 알렸으면 좋겠다고 했다가 이 사람이 다 불어넣고 나가면서 이름 쓰세요. 그리고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변하는 지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저 이거 어떡하지 하다가 쭉 다 털어놓고 나면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나갈 때는 전혀 다르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디테일이 굉장히 잘 살아있는 거라서 취재를 정말 빡세게 했거나 자문을 잘 받은 건데 제보자는 사실 제가 보기에는 그 자문을 잘 받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쩌면 기자들이 주인공으로 나와서 어떤 사건을 파헤치는 영화가 우리나라에서는 거기서 어떤 공분을 일으키거나 어떤 이제 사람들이 감정을 움직이고 싶어 하는 거에서 좀 머무는 것 같고 이 이야기는 사실 이것도 공분을 일으킬 수 있는 이야기잖아요. 다르게 찍으면 도가니가 되는 얘기인데 우리나라판. 그렇죠. 근데 거기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 여기서 기자의 윤리 그리고 이렇게 해서 했던 어떤 우리의 축적된 승리의 경험. 하지만 그때 우리가 얼마나 제대로 했었으니까 이게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이제 보여주는 한편의 영화로도 완결성이 너무 좋으니까 거기서 거리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 일단 뭐 등장인물의 차이인 것 같은데 김프로님이 예를 든 그 두 명이 후닥거리 하는 그 두 명 있잖아요. 그 마크 러팔로랑 그 뭐 편집장인가 어느 사람이 두 명이 다 슈퍼히어로거든요. 그렇죠. 그렇지. 헐크랑 원조 배트맨. 원조 배트맨이기도 하고 그 양반은 버드맨. 울버린의 형으로 나왔잖아요. 그치. 울버린 형이 그래서 맨 처음 온 편집장이지. 싸움에 제일 처음. 처음에 싸우는 이제 스킬 자체가 슈퍼히어로와 그 일반인들의 싸움이니까. 그렇죠. 뻘소리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 그때 변하지 않은 게 마크 러팔로가. 그러니까. I know there's things you cannot tell me. But I also know there's a story here, and I think everybody will hear about it. 줄거리를 좀 설명해드리면 수십 년에 걸쳐서 이제 아동 성추행 스캔들이 있었는데 그 천주교 교구 내에서 그거를 폭로한 기자들의 실화를 담고 있는 작품인데요. 2001년에
미국 유력 일간지 중에 하나인 보스턴 글로브에 2001년에 이제 마티 베런이 편집장으로 부임해서 오죠. 30년에 걸쳐서 아동 수십 명을 성추행한 신부에 대해서 심층 취재를 한번 해라. 심층 취재팀, 스포트라이트라는 팀한테 그걸 취재 지시를 했더니 이제 회사 내부에서는 야 이거를 뭐 취재할 수 있겠어? 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거 뭐 얘기가 되나? 뭐 요런 분위기에서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요걸 이제 4명의 기자들이 쭉 파헤치면서 이제 돌아다니면서 뭐 변호사도 만나고 뭐 신부도 만나고 뭐 여러 사람들이 이제 지역 사회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사건이 이미 제보가 됐었던 적이 사실도 있었고. 알게 되고 뭐 그렇게 시작해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특종을 해서 뭐 약 600개 이제 제보가 막 쏟아져 들어와서 이제 기사를 추가로 쓰게 되고 그래서 보스턴에서만 90명의 사제들이 이제 뭐 아동 성추행을 했었고 이게 뭐 미국 전역에서 뭐 또 뿐만 아니라 뭐 세계 각지에서 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게 이제 터져 나오는 계기가 돼가지고 2003년에 필리처상을 수상하기도 했었는데 실화가 가진 뭐 임팩트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이걸 뭐 영화로 잘 구현해내니까 뭐 가져오는 감동이나 이런 게 뭐 어마어마하긴 한 건 있기는 한데요. 굉장히 잘 담겨 있습니다. 디테일들이. 그러니까 한 번씩 안 보신 분들은 보셔도 좋지 않을까. 이게 저는 그러니까 아까도 이제 얘기하던 거랑 연결되는 지점인데, 그러니까 실화가 가지고 있는 힘이란 걸 영화로 다룰 때 다큐멘터리도 있고 극영화도 있을 거고 고발 프로그램에서 다루는 때도 있을 거고 했을 때 이제 영화로 굉장히 잘한 예인 것 같은데 이 스포트라이트가 뜨겁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차분하게 냉철하게 조목조목 우리의 감정을 한 단계 한 단계 쌓아가게 만든 다음에 자기들이 이걸 다 폭발시켜서 우리가 이걸 살풀이하고 나와서 끝내자가 아니라 보는 사람도 머리가 되게 차가운 상태로 나오게 만들거든요. 이런 일이 또 발생했을 때 정신을 차릴 수 있게 하려면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가 이제 좀 마음에 인지가 되고. 근데 이제 저는 실화가 가진 힘이 크면 클수록 굉장히 그걸 영화로 다뤘을 때 우려되는 게 뭐냐면 보고 내가 가슴이 깝깝하고 울분토하고 화를 내고 욕하고 나와버릴까 봐 울고불고 눈물 콧물 쏟고 나와서 지나가는 사람한테 막 화를 내고 싶은 기분이 되게 한다던가 아니면 이 실화의 범인을 내가 교도소로 가서 내가 직접 좁혀버리고 싶다는 기분이 들게 한다던가 하는 식의 영화가 너무 많거든요. 근데 그걸로 사실 세상이 바뀔까? 저는 이제 오히려 스포트라이트 같은 방식으로 영화를 만드는 게 훨씬 올바르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자극적인 장면이 1초도 안 나와요. 그렇죠. 내용상으로는 정말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끔찍한 일을 얘기하는데 그리고 그 일이 점점 이제 베일에 가려졌던 일이 이제 일파만파 커지는 걸 봤을 때 이 기자들도 그걸 감당하기 힘들고 벅차한다는 걸 반응을 보여줄 때 이 기자들이 무너지거나 우리에게 공감을 하기 위해서 화를 낸다거나 하는 장면은 정말 극히 드물고 점점 냉철해지거든요, 이 사람들은. 결국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냉철하게 끝까지 파고들었으니까 이 일이 이만큼 제대로 파헤쳐졌다를 보여주는 영화인 것 같아서 사실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실화를 바탕으로 한 고발 심파 형식의 영화들이 많이 떠오르면서 너무 좀 비교가 됐어요. 저도 이 영화에 호들갑 떨지 않는 그 면이 처음 봤을 때도 그랬고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은 이 스포트라이트를 한두 해 한 게 아니거든요. 되게 많은 사건들을 다루고 이 사건이 다른 사건들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되게 큰 사건이긴 하지만 되게 오랫동안 이 일을 해온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 장면이 나오죠. 이 레이첼 맥아담스 집에 마크 러팔로가 찾아오잖아요. 그러면서 그때 이 레이첼 맥아담스의 남편이 나오는데 남편이 그냥 한마디 해요. 아, 오늘 좀 힘들었구나. 맞아. 그러면서 마크 러팔로가 그랬다. 간단하게 짧게 하고 둘이서 나가서 얘기를 하잖아요. 맥주 한 병 먹으면서. 맥주 한 병 마시면서 저는 그 점을 보고 저 남편은 저거 되게 많이 봤구나. 그러니까 할 때마다 있는 힘든 일인 거예요. 이게 이 힘든 과정이고 결정 과정에서 겪게 되는 어떤 일인 건데 그런 점이 그러니까 너무 보이고 이 사람들이 프로인데 프로페셔널이 어떤 자세로 어떤 태도로 뭔가 임해야 된다. 특히나 이런 일을 할 경우에는 그런 자리와 태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아가지고 맞아요. 예, 그런 게 너무 잘 보여서 참 좋았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본 닥터 스트레인지에 나온 레이첼 메가담스와 네. 여기 나온 레이첼 메가담스 같은 배우인데 너무 차이가 나는 게 뭐 이건 이제 딴 얘기긴 한데 영화의 포스터를 자백이 비슷하게 이제 만드셨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것뿐만 아니라 이 네. 스포트라이트 이름을 따서 JTBC에서 그냥 네. 형사 고발 프로그램도 있고. 만들고 그쵸. 팀도 이름이 있죠. 네, 또 뉴스룸도 또 미드에서 또 따와가지고 그쵸. 우리가 하는데 그런 거 보면 얼마나 기자분들이 진짜 다 비슷한 엄청 네. 큰 걸 받으셨. 그렇지. 저는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외적으로 좀 보자면 그래서 결국 스포트라이트가 우리나라에 성행을 못했잖아요. 아카데미에서 작품상을 받았다는 후광을 잊고 그 이후에 개봉했으면서도 별로 뭐 안 봤거든요. 이것보다 제보자 더 많이 봤을걸요. 그렇죠. 이것보다 도관이 더 그랬을 많이 거예요, 봤을 아마. 거고. 29만 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영화가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일을 주제로 가지고 다루려면 이거 많이 봐야 되는구나. 아직 이게 돈이 되지 않는구나. 또 이게 이제 아직 이런 식으로 영화를 만들면 우리나라에서 흥행을 못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그런 부분에서 아쉬운 거죠. 사실 재미만 두고 봤을 때 저는 스포트라이트가 훨씬 더 재밌던데 이게 내가 미국 영화에 익숙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우리나라 영화에 대해서 사람들이 더 후한 평가를 주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한국에서 이런 영화가 만들어지기까지는 또 얼마나 시간이 더 필요할까. 그래서 좀 부럽기도 하고 아쉽기도 하고 좀 이런 영화를 좀 많이 찾아봐야 되는. 전 이런 영화 만들고 싶거든요. 그 업계에서 떠도는 말 중에 제가 정말 듣기 싫은 말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안 돼. 이 말을 누구나 다 하거든요. 근데 거기 상정된 우리나라의 영화를 보는 관객층이 도대체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쉽게 말하면 이거잖아요. 아, 뭐 저기 청량리 사는 애들은 스파게티 안 먹어. 같은 얘기인 것 같거든요. 저한테. 비슷하죠. 네. 아니 먹여줘 봐라고. 이연복 셰프가 만든 만두를 먹여주면 만두의 급을 나눌 수 있는 미각이 있는데 쟤네는 그 맛을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야. 저는 이제 그게 좀 그런 게 좀 싫거든요. 근데 기자를 다룬 기자가 뭔가 사건을 파헤치는 거를 다룬 영화는 드라마나 영화는 잘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 조금 있기는 해요. 이제 저는 아무래도 관심 있게 그걸 계속 보기도 했었고 제가 어떤 경험이 있냐면 제가 기자 생활을 할 때 작가가 한 명 같이 다녔었어요. 저하고. 왜냐면 SBS에서 기자 드라마를 한번 하고 싶어서 취재차 수습 기자라고 소개를 하고는 계속 데리고 다닌 거예요. 그래서 뭐 한 달 동안 이제 같이 생활을 저보다 누나였으니까 제가 뭐 데리고 다녔다긴 뭐한데 기획을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쭉 뭐 취재를 오래 했는데 그 해 비슷하게 MBC에서 기자 드라마가 나왔다가 망했어요. 손예진하고 지딘이하고 나왔던 한 방 망하고 나서는 이제 그게 엎어졌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도 늘 선배들이 하는 얘기가 기자를 다룬 드라마, 뭐 영화 이런 걸 안 본다. 근데 실제로 그렇게 흥행한 거는 없지 않아요? 근데 거기에 대한 대답을 배 감독님의 대답을 받아서 이야기하면 그렇게 잘 맞는 영화가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영화일 수도 있는데 한국형 느와르라는 말이 나오면서 또 느와르 영화가 엄청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이건 뭐 그 뒤 이후에 관성에 의해서 뒤 영화들은 좀 사람들이 많이 찾게 되겠지만 처음에 뭐 적어도 사람들의 관심을 끌 법하게 적어도 그냥 볼만하다 정도로 만들 수 있는 영화가 하나 나오면서 뭐 이게 뭐 새로운 장르가 됐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또 요번에 또 정리된 기사 보니까 공포영화 안 된다 하더니만 뭐 어떤 공포영화 갑자기 한국 시장에서 공포영화가 흥행이 되더라 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원래 공포영화가 안 됐던 게 잘 아니라 만들면 되는 건가요? 그냥 재밌고 볼만한 공포영화가 또 한동안 안 나왔던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이 또 유독 언론에 대한 불신이 커서 주인공으로 나왔을 때 그렇게 매력적으로 딱 바로 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런 설레를 못 받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제가 딱 생각해봐도 저는 그 기자들이 나오는 미국 영화들 중에 재밌는 거 많이 봐서 한국에서 나왔다고 하면 기대감을 안고 가겠지만 사실 언뜻 잘 떠오르지가 않거든요. 그 한국에서 한국 기자가 주인공인 영화인데 정말 재밌을까? 뭐 얼마나 매력적인 얘기가 나올까 거기서. 아직 그런 선입견을 깬 영화가 잘 없었죠. 더 나가자면 승리의 기억도 없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황우석 그만큼의 정도가 제일 큰 거죠. 근데 이제 그것도 어떤 좀 너무 그걸 소재주의에서 그친 느낌이라 뭐 그런 한계가 있잖아요. 제보자가 잘했으면
설레가 될 수 있었겠네요. 그래서 사실 제보자를 엄청 기대하고 갔었는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도 되게 기대하고 봤는데 이건 너무 좀 생뚱맞게 만들었다고요. 그래서 좀 아쉽죠. 맥막스 플러스일 건데. 그래서 결론은 스포트라이트는 진짜 캐명작이거든요. 진짜로. 안 보신 분들은 꼭 좀 보셨으면 진짜 좋겠어요. 재밌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나왔던 영화 중에 대통령의 사람들이라는 영화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화랑 좀 많이 비슷하다고 생각했어. 그러니까 맞습니다. 두 영화 그 공통점이 뭐냐면은 이게 굉장히 지난한 과정이라는 그 감각을 체감을 하게 해요. 맞아요. 영화를 보면서. 맞아요. 그리고 이 지난한 감각이라는 거는 대통령의 사람들이 더해요. 지금 보면 70년대 영화라서 되게 지루해하실 분들이 많을 수도 있어요. 네. 있는데 이 영화랑 그 다음에 좀 더 올라가서 이거는 그 기자 영화는 아닌데 12명의 성난 사람들 같은 영화들 있잖아요. 배신원단이라는 얘기인데. 이게 어마어마하게 나 한 번에 무슨 그 탐정이 나와가지고 추리를 한 번에 막 해결하는 그런 얘기랑 정반대에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예. 그게 아니라 평범한 사람일 수도 있고 뭐 엘리트긴 하지만 천재 탐정 같은 게 아니야. 손쉽게 해결되는 것도 아니야. 그냥 계속 붙어가지고 끊임없이 쓰고 또 빠꾸 먹고 하는 그 과정의 연속이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대통령의 사람들도 보시면 정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또 웃긴 게 다 미국 영화라는 건데 그러니까 이 역사가 있는 것 같긴 해요. 이들에게는 어떤 뭐 저널리즘의 역사라는 게 물론 우리나라도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내가 욕을 엄청 먹는 거지만 우리나라 기자들은 그럼 다 바보냐. 그게 아니라 그게 영화화 됐을 때 사람들이 그걸 보고 어떤 감동을 받을 수 있는 표본이 될 만한 뭐 롤모델이 될 만한 영화가 일단 너무 적고 그래서 지금 한번 나올 법한데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시국이 이럴 때 미국 영화인 이 영화를 보면서 좀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 만들고 싶은 사람들도 좀 자극을 받았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죠. 네. 저는 이 영화를 소개한 게 이제 이번 게이트는 사실 언론인들이 역할을 그래도 한 경우기 때문에 그럼요. 그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사실 지금 이 사태도 뭔가 엔딩이 어떻게든 지어지면 충분히 이런 영화로 만들 수 있는 이야기의 토대는 되는 것 같은데 이걸 잘 만드는 일만 남은 것 같아요. 또 누가 오늘 기사 보니까 이 최순실 게이트를 가지고 영화를 만들겠다고 어떤 감독이 발표를 했던데 염려가 되는 게 사실입니다. 네. 사실은 뭐 어떤 실화를 영화로 만든다고 했을 때 사실 그걸 이거 이야기 되겠다 하고 덤벼들면 소재를 써먹겠다가 될 공산이 크고 사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 되잖아요. 이건 뭐 딴 얘기입니다만 세월호 사건이 있고 나서 단편들 중에 정말 상을 휩쓰는 단편들도 몇 개 있어요. 전 보고 진짜 감독 불러다가 진짜 때리고 싶었거든요. 물론 진심일 수 있어요. 그 어떤 슬픔과 화와. 근데 우리는 며칠 전에 뉴스로 봤고 팽목항을 실시간 중계를 보고 있는 이 와중에 그걸 영화로 찍었는데 물에 빠져서 안 열리는 문을 두드리고 있다가 꼬르륵 익사하는 어떤 사람들의 모습을 찍어가지고 단편으로 튼 사람들이 있어요. 애초에 그게 아예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자기는 지금 소화가 돼? 이 사건이? 근데 이걸 다뤄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줘서 우리 보고 더 슬프라고? 그러니까 그런 자세는 사실 이걸 써먹었다라고 밖에 저는 안 느껴지고 여기에 대한 어떤 분석과 돌아봤을 때 어떤 소회나 아니면 입장이 확실히 자기 안에 정립된 후에야 이런 영화가 나오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하여튼 뭐 시국이 답답하니까 오늘은 뭐 그렇게 시국에 대한 얘기를 영화 2개 얘기하느라고 좀 덜 한 면이 있는데요. 이번 주는 어쨌든 돌아가면서 계속 그런 얘기를 할 거니까 언론에 대해서 재미를 느낄 만한 영화 뭐 스포트라이트가 단연 그래도 볼만하니까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웩더독 오래된 영화기는 한데 안 보신 분들이면 한 번씩 챙겨보시면 지나간 배우 옛날 모습 보는 재미도 있고요. 웩더독 근데 한마디 더 하자면 제가 이러면 또 똑같은 얘기인데 NAC라는 여배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사실 나중에 뭐 바이섹슈얼, 레즈비언 뭐 이렇게 커밍아웃 했었나? 하여튼 뭐 그래서 좀 아쉬워했던 그런 기억이 있긴 한데 아무튼 많이 나왔죠. 뭐 에스러버에도 나오고 굉장히 좋아한다는 배우 중에 남자 배우는 없어요? 굳이 뭐 거의 책자로 만들어야겠다. 저는 이 배우 매력적이다고 생각한 게 존 큐에서 나왔을 때 되게 매력적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히려 매력적인 캐릭터는 아니었는데 거기서. 맞아요. 짧게 나오는데 굉장히 임팩트 있고 그리고
도니 블레스코라는 영화에서는 이제 조니 뎁 아내로 나와가지고 아, 거기 그때 이제 나왔구나. 이중 첩자로 경찰인데 네. 이제 마피아 거기 들어가 있는데 조니 뎁이 유일한 해방구 같은 시간이 아내랑 통화하는 때거든요. 네. 거기 심지어 목소리만 나오는데 아. 내가 막 위안되고 구원받는 느낌. 막. 근데 제가 할 얘기는 뭐였냐면 이 영화가 옛날 영화긴 하다 싶은 게 네. NAC가 좀 바보 같더라고요. 여기서 캐릭터가. 그렇죠, 그렇죠. 굉장히 똑똑해서 그 자리를 꿰차낼 텐데. 네. 그래서 너무 말씀을 잘하세요. 뭐 이런 캐릭터 소비된 느낌이라. 네. 뭐 그거 좀 아쉽긴 했어요. 네. 지금 성 작가님께서 영화를 안 본 영화를 너무 길게 했더니 첫 번째 걸로. 네, 그냥 계셨는데 이제 술도 좀 깨신 것 같고. 네, 이제 깼어요, 지금 보니까. 다음 시간에는 좀 활약을 기대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V4 벤데타 뭐 어떤 영화인지 이 얘기를 가지고 어떤 얘기를 할지는 곧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평론가와 일반인 사이 매력적인 영화 미생들의 유쾌한 영화 잡담 시네마스타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죠. 안녕히 계십시오. 좋아요, 구독, 공유, 알림 설정 필요합니다. 필요합니다. 안녕. 안녕.